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유죄가 무죄로 바뀐 강서구 호텔 욕조 중국인 친딸 살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네. 2019년 8월 6일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인 장모 씨가 7살 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딸의 무용 공연 참가를 위해서 같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무용이요? 네. 그런데 8월 8일 새벽에 호텔 객실 욕조 안에서 딸이 사망했어요.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그럼 뭐 네. 제일 먼저 의심받을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장 씨가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직접 관계없는 외국인들 사이의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더라도 범죄지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 그렇죠. 뭐 재판과 처벌도 가능한 겁니다. 작년 5월에 1심 판결 선고됐는데 살인 유죄, 징역 22년형. 하지만 반전이 벌어집니다. 어떤 반전이요? 작년 12월에 2심에서 무죄로 바뀌고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2년형이 무죄가 됐다. 이거는 뭐 엄청난 반전이네요. 그렇죠.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네네. 그런데 1심과 2심 판결이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도 정반대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겠죠. 특히 법의학적 분야에서 이 해석 논쟁도 치열했는데요. 반면 대법원 판결문은 딱 두 쪽입니다. 두 쪽이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7줄. 그만큼 2심의 무죄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반전이 생긴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심은 왜 아버지가 7살 딸을 살해했다고 봤는지부터 좀 보죠. 네. 장 씨의 가족 상황부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네. 2007년에 중국에서 혼인했다가 2017년에 이혼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은 전처와 함께 생활했어요. 하지만 장 씨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을 만나서 함께 여행도 가고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이제 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 씨가 이혼 직후부터 여자친구와 동거를 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이 장 씨의 딸을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이 장 씨와 자신에게 불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마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어린아이를? 네. 동거 중에 이 여자친구가 2차례 유산했는데 네. 이것도 장 씨 딸 때문이라고 이제 믿었거든요. 이제 장 씨가 딸과 함께 북경에 있는 여름 캠프에 가게 되니까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 얼마 뒤 딸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 교류 무용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장 씨와 함께 이제 부녀가 함께 입국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일이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심은 그런 정황들을 본 거군요. 네.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사망한 걸로 원인이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장 씨 혼자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를 빼면 장 씨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장 씨 주장은? 네. 8월 7일 저녁에 함께 한강 유람선 타고 자정 무렵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0시 42분경 딸이 잠든 걸 보고 방에서 나와서 1시간 동안 밖에서 담배 피우고 맥주 마시고 로비에서 휴대전화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방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욕조에 딸이 사망한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들어가 보니 사망한 채 있었다? 네. 자는 걸 보고 나왔는데 욕조에서 죽었다는 거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제 사망했고 검사는요 이렇게 봤어요. 장 씨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욕조에 물을 24cm 높이로 받아놓고 딸을 욕조에 집어넣고 손으로 목 조르면서 욕조의 물 안으로 눌러서 익사 및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1심도 그렇게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 1심 재판부가 살인 유죄로 본 근거는 뭐였습니까? 우선 살해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즉 딸을 증오하는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라고 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여자친구와 살해 공모한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 둘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 이게 증거가 됐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카톡 대화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네, 거. 메신저죠. 예. 입국 전에 중국에서 여자친구가 어떻게 죽이고 싶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배를 타고 싶어한다. 천진에서 한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갑판에서 바다로 밀어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대화한 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강 유람선 탈 때도요.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막 도착했어.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 성공한다? 강변은 전에 내가 자세히 봤다. 배에 승선했다. 그런데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어.
필히 성공한다라는 말은 오늘 딸 네. 죽이는 일 성공할 거야로도 들리는데.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1심은 또 그렇게 봤고 예. 심지어 딸의 사망 당시 상황이 연상되는 대화도 나눴습니다. 호텔 체크인 직후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익사로 위장 가능하다. 혹시 호텔에 욕조가 있냐? 그랬더니 장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 호텔에는 모두 욕조가 있다. 이 정도 대화까지 증거로 나왔으면 이거는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또 그리고 있어요? 예, 여기에 더해서 법의학적인 증거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걸 이제 액사라고 합니다. 액살. 이러한 그 액사의 특징이 점출혈인데요. 이게 피가 점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양쪽 눈 부위, 뭐 눈꺼풀 결막, 입안 점막에서 이런 게 다수 발견됐어요. 그런데 사후 점출혈일 가능성이나 뭐 의료 시술이나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장 씨가 목 졸라 살해한 걸로 본 거죠. 이제 부검인은요. 네. 익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면서 타인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이 4명의 법의학자에게 의견 구했는데 네. 모두 다 익사에 더해서 경부 압박, 즉 목 졸라서 이제 질식해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사인을 받거든요. 타인에 의한 외력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살 가능성이 높다 등의 이야기들을 입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냥 욕조에 스스로 빠져서 익사했다가 아니라 네. 타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아버지 의심하는 정황으로서 충분한데. 네. 근데 타살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범행 가능성은 뭐 1심에서는 안 봤습니까? 이 장소가 호텔 객실이잖아요. 네. 네, 카메라도 많고 그래서 장 씨가 나갔다 들어온 그 1시간 사이에 이 객실을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 씨가 1심에서는 살인 네. 유죄 징역 22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아버지 장 씨의 살해 사실이 증명됐다고 본 건데요. 네네. 그리고 이 판결문에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으로 묻힐 뻔했으나 단서를 그냥 넘기지 않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로 진범을 잡게 됐다. 이런 언급까지 양형 부분에서 특별히 남기기도 했어요. 수사 잘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 유죄가 당연해 보이는데 저 수사 잘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겁니까? 네, 뭐 2심뿐 아니라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거예요. 예. 적어도 법적으로는 친부 장 씨는 딸 살인범이 아닌 상황입니다. 무죄로 본 근거를 좀 보죠. 네, 우선 첫 번째, 뚜렷한 살해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아까 여자친구가 네. 아이를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싫어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반대로 본 건데요. 사실 아이의 친모가 있잖아요. 네. 이혼한 전처. 이 전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 씨가 딸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해줬다. 바쁜 업무 중에도 정성스럽게 돌봐줬다.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무용 공연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그 무용 공연도 내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부녀가 사망 전에 찍은 사진들도 증거가 됐는데 다정한 모습이에요. 전혀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네. 장 씨가 여자친구와 이 딸 살해를 공모했거나 또는 살해 고의를 가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살해를 공모했거나 살해 고의를 가졌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네,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 수상한 위챗 대화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한강에서 반드시 어떻게 빠뜨리겠다, 그렇죠. 배에서 어떻게 하겠다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도 이런 언급을 합니다. 상당한 의심은 든다. 하지만 오늘 필히 성공한다 이런 메시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메시지 보낸 직후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진정하자. 진정하자가 있었어요. 네, 이런 메시지들을 보냈고요. 또 여자친구가 딸을 마귀로 부르고 증오심을 표현할 때는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외에도 하지만 내 아이야. 최소한의 책임은 다 해야지.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 내가 걔를 버릴 수 없잖아. 라고 답도 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거 여자친구를 달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동조하는 척한 거다. 라고 말한 이 장 씨의 주장을 1심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받아들여 준 겁니다. 동조하는 척해서 진정시키려고 그냥 맞장구 쳐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현장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아버지가 범죄의심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구급대원들의 진술도 있거든요. 또
친모가 당시 그 부검에 반대했어요. 전처가. 예, 그 딸을 다시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예. 그런데 오히려 그때 장 씨가 부검에 동의하자고 친모를 설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살인범이라면 네.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거 부검을 하자고 설득할 리가 있겠는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1심에서 유죄 근거로 법의학자들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타살일 수 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예. 특히 2심 재판부 역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즉 장 씨가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거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에서 이게 상당한 부분을 여기에 할애했는데요. 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버지가 죽였어 네. 라고는 말 못해 라고 네. 판사가 본 이유는 뭐예요? 네. 부검 결과 사체에서요.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 졸라서 숨 막히게 했다. 네. 그리고 익사. 이 소견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주장과 1심 판단대로 만약에 물속에서 손으로 목 졸라서 이렇게 경부 압박 질식사 당한 거라면 네. 사망 전에 기도가 먼저 막힙니다. 따라서 물이 폐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즉 경부 압박 질식사와 익사 소견이 목 졸랐다면 함께 나올 수 없다. 반면 경부 압박 질식사가 아니라 경정맥 폐색이라면. 그건 뭐예요? 이게 경정맥이라는 게 네. 목정맥입니다. 즉 예. 얼굴하고 머리에 있는 정맥 혈을 심장으로 보내는 혈관이거든요. 예. 이게 뭐 목을 조른 게 아니라 어떤 이유든 막혔다면 네. 이게 막혔다면 그래서 죽은 거라면 목 졸라 죽였을 때와 달리 기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물이 폐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소견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데 목에 있던 멍 그거는 목 조른 흔적 아닌가요? 호텔 직원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실 기도 삽관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네. 점출혈은 네. 목 졸라 살해한 가장 그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연사, 익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뭐 교과서나 논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요? 결국 점출혈은 목 졸라 살해하는 그 액살의 특유한 소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액살의 특유한 소견은 뭐냐? 바로 액흔, 목 졸은 흔적입니다. 이게 손톱 자국이나 표피 박탈이 유발되는데 네네. 이 사건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누른 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장 씨가 목 졸라 죽인 게 아니라면은 네. 그러면은 딸이 왜 욕조 안에서 7살이나 되는 딸이 왜 사망했다고 본 겁니까? 2심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욕조 물에 비구부가 잠기고 코와 입이 잠기고 예. 목이 접혀서 경정맥이 막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거도 있어요. 평소에 7살 딸아이가 집에 있던 욕조 안에서 놀면서 씻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 2cm 곱하기 2.5cm 크기의 멍과 두피와 출혈이 있었다. 네. 욕조 크기와 물급이 24cm 정도면 이 키 130cm 정도의 아이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경정맥은 2km 정도의 가벼운 입으로 막힐 수 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머리 무게만으로도 혈류지장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순간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면 네. 푹 들어가면 이제 놀라서 당황해서 패닉에 빠질 수 있다. 그 부분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이게 2011년 마포 만사가 의사안의 살인 사건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당시에 목 졸라 죽인 다음에 욕조에 넣은 것이냐 아니면 이상자서에 의한 질식사냐 네.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때는 1, 2심에서는 징역 20년 하지만 대법원이 이거 욕조 안에 쓰러져가지고 목 꺾여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 파기환송했어요. 예.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0년 그리고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그때는 남편이 유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최종 무죄 그렇습니다. 확정. 합리적 의심이 핵심이었거든요. 뭐 우리가 탐정 시간에 다룬 것 중에 살인 의심이 들었지만 최종 무죄 판결 나온 거 여수 선착장 사건이나 캄보디아의 살인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사람의 운명이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합리적 의심이네요. 예.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